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성정보에서 SDA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선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개해드리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스코 SDA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구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SDA 소개와 개요, 그리고 어떠한 장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장비 소개, SDA를 하기 위한 라이선스 소개, 그리고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와 저희 인성정보에서 구축한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SDN 솔루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SDN은 단순한 컨트롤러만으로 장비를 관리하거나 오버레이하는 기술이 아닌 모든 IT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토탈 SDN 로드맵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로 시스코 ACI가 있습니다. ACI는 넥서스 9000 시리즈 제품군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서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현재 저희 인성정보에서는 ACI 구축 관련하여 대형 레퍼런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이는 SD-WAN 솔루션입니다. SD-WAN은 SD-WAN OS 기반의 라우터 장비로 구성되어지며 회선 구간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전용 회선 비용의 감소와 원격 관리 포인트를 감소할 수 있고 MPLS망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SDA 솔루션입니다. SDA는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환경에서 카탈리스트 9000 시리즈 장비로 구성되어지고 앞선 솔루션과는 다르게 기존 레거시 OS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망의 유무선 환경에서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DNA 센터의 컨트롤러를 활용한 운영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제가 방금 솔루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솔루션들은 모두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중앙 집중식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네트워크 시장은 SDN 기반 통합 관리 운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고객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SDA 솔루션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A를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DA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캠퍼스, 사용자 환경에 카탈리스트 9000 시리즈 기반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사용자 단말과 그리고 IoT 기기의 효과적인 구성으로 스마트 오피스 환경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유무선 물리적 환경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재설계하여 중앙 집중식 컨트롤러인 DNA 센터에서 일괄 설정하고 적용함으로써 IT 서비스의 민첩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 단말에 대한 이동성, IP 모빌리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단말이 어떤 포트에 연결하여도 단말이 상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그룹별로 네트워크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룹 간 접근 제어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대 속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SDA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SDA 장비에 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퓨전을 보시면 퓨전 라우터는 가장 상단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퓨전 라우터라고 불리며 SDA 패브릭 구간과 외부 익스터널 구간의 망을 연동하기 위해 필수로 구성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보더 스위치부터는 SDA 패브릭 구간으로 해당되며 SDA 내 서비스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가장 하단에 보이는 엣지 스위치는 단말 그리고 사용자의 접속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스위치 외에도 SDA 구성을 하기 위한 필수 서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NA 센터가 있습니다. DNA 센터는 중앙 집중식 컨트롤러이며 SDA 통합 관리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다음으로 IS 인증 서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의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SDA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요소인 DNS 서버는 해당 디바이스들의 도메인 등록을 위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무선을 사용한다면 무선 컨트롤러와 AP, DHCP 환경을 사용한다면 DHCP 서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 필수 요소에 대해 아셨다면 이제 SDA 환경에 어떤 장비가 지원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플랫폼에 대해서 변경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전체 요약표를 보시면 기존 2960, 3650, 3850, 4500, 6500 시리즈 스위치들이 모두 9000 시리즈로 대체됩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카탈리스 9600 스위치는 현재 보더 스위치 또는 집선 용도인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9500 스위치는 샤시형이 아닌 박스형 스위치입니다. 퓨전 스위치 또는 보더 스위치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탈리스 9000 스위치는 스펙이 9500보다 낮기 때문에 보더 스위치보다는 집선 용도의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그리고 스택 환경을 선호하지 않는 고객사에서는 엣지 스위치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카탈리스 9300과 9200은 엣지 스위치로 사용합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퓨전 스위치는 BGP 라우팅이 지원되는 L3 스위치면 모두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성능, 퍼포먼스나 지원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스코 데이터 시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DNA 센터입니다. 4단계의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구성할 수 있는 컨트롤러 서버입니다. DNA 센터는 망 내에 4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4가지 중 디자인 부분은 기본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정, 위치, NTP, SNMP, 시스로그 설정 등 공통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비전 기능은 스위치를 등록하고 패브를 구성하여 설정을 일괄 적용하고 인터페이스 설정까지도 할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 연동을 위해 오버레이 설정을 자동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폴리시 기능은 탭 이름 그대로 정책 부분을 적용하는 기능이고 보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셔런스 기능입니다. DNA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유무선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시간대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꼭 SDA를 쓰지 않더라도 카탈리스트 9K를 쓰고 계신다면 DNA 센터만의 도입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NA 센터는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NTP, DNS 등 내부 서버와 통신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전처럼 사무실에서 구성해 놓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서 설치하여 내부에 있는 서버와 연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DNA 센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외부 시스코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야 합니다. 외부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DNA 센터 업그레이드는 서비스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쉽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 보안에 대한 이슈 레포트로 제공받을 수 있고 스위치들의 스마트 라이센스도 일괄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라이선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존 장비에서는 네트워크 라이센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장비에서는 네트워크 라이선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DNA 라이선스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라이선스는 DNA 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탈리스트 장비를 보시면 뒤에 -A, -E가 붙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 SDA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L3 기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A, 어드밴티지로 되어 있는 장비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DNA 라이선스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면 -E가 붙는 에센셜로 사용을 했을 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HSRP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풀라우팅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L2 스위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에센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NA 센터가 라이선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DNA 센터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플라이언스 서버이고 단지 컨트롤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편업 활용 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가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DA로 구현되는 고객 가치로는
장소와 시간 제약 없는 IP 모빌리티 환경으로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포트에 연결하여도 동일 IP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장비를 별도로 투자하지 않고 유연하게 논리적인 망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DA는 SDP 구조가 없고 전체 L3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룹별, 단말별로 구분하여 보안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레거시 환경보다 보안성 측면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 시 텔레메트리 정보를 DNA 센터에서 머신러닝으로 수집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DA를 도입했을 때 실제 저희 운영자에게 와닿는 특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임직원이 층간 이동이나 자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시 IP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능을 IP 모빌리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만큼 핵심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IT 관리자가 따로 IP 변경에 대한 부여도 필요 없어지고 추가적인 작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편리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망분리를 통해 해당 그룹에 맞게 정책을 부여하여 물리적인 장소에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외부 익스터널 DB와의 연동으로 자동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기존처럼 콘솔로 장비에 연결하여 CLR을 통한 개별 장비를 접속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DNA 센터에서 사용자 및 장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된 정보로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24층에 있는 사용자가 아래층에 있는 지사 TF팀과 같은 파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면 손쉽게 DNA 센터에서 즉각 적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SDA를 도입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어 편리해지느냐라고 한다면 먼저 과거 방식은 하나의 스위치에 저희가 수동으로 VLAN을 나눈 설정 작업을 다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스위치를 구분하여 관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SDA 환경의 새로운 방식은 스위치에 VLAN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을 통해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복잡성 측면에서 개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선 환경 시 개선되는 부분은 기존 방식은 사용자 로밍 시 무조건 무선랜 컨트롤러를 거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약간의 로밍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SDA 환경의 무선 로밍 방식은 구조적으로 무선랜 컨트롤러를 거치지 않고 저희 엣지 스위치에서 사전에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로밍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처럼 스위치를 물리적 용도별로 분리하여 사용했을 때와 SDA 방식에서와 같이 구분 없이 어떤 포트에 연결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최적의 포트 구성을 통해 스위치 수량도 줄이고 물리적 케이블 추가 공사를 줄여서 고객 담당자에게 아주 중요한 물리적인 TCO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성정보에서 구축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곳은 저희가 울산에 있는 H사입니다. SDA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고 작년 5월부터 구축 시작하여서 저희가 6개월간 설계부터 구축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약 5,000명의 기준으로 장비는 유무선 포함 약 400대 정도 도입하였습니다. 구성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탈리스트 제품군으로 이루어졌고 필수 요소인 DNA 센터, ISE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H사에서의 도입 배경은 먼저 정책 적용을 통해서 보안성 강화 그리고 신공장 간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쉬운 이동성을 보장하고 설비망 그리고 일반 사무망을 자동화하여 최적의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계속 강조하는 유무선 사용자의 IP 모빌리티 서비스로 편의성을 제공하였고 단말별 기준으로 정책을 구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인 만큼 DNA 센터의 어셔런스 기능을 통해 저희 IoT 기기에 대한 가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에 있는 S사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앞선 스마트 팩토리 환경과는 조금 다른
스마트 오피스 환경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설계를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구축 수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약 10,000명 기준으로 장비는 유선으로만 약 640여 대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성 요소는 동일하게 카탈리스 제품군으로 하였고 DNA 센터 그리고 ISE 모두 동일하게 도입되었습니다. S사에서는 도입 배경은 스마트 오피스의 환경에 맞는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였고 현재 수백 대에 대한 개발 접속의 어려움과 사용자 네트워크 용도 분리를 통해 설치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또 나온 유선 사용자의 IP 모빌리티 서비스로 편의성을 제공하였고 전체 장비에 대한 일괄 설정과 자동화로 운영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AD 연동을 통한 사용자 인증 기반으로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인성정보에서는 많은 SDN 환경의 고객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고객사에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또한 사내에 데모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요청 시 데모 테스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